소타라는 말은 간음을 했다고 의심받는 여자가 소타예요. 그 민수기 5장에 나오고 앞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불순종한 세대 에피소드에 속하는데요. 자, 소타 이야기는 얼핏 보면 여성에 대해서 너무 부당한 이야기예요.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가 간음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심 엄청 하는 거예요. 이 의처증에 찌든 남자가 자기 마누라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. 어떻게 하냐는데 그게 사제가 다 그것도 해결해줘요.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증거를 잡아가지고 간음이 지금 뭐 불법 아니죠. 한국에서는 이제 성인들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결혼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절대 불법 아니에요. 근데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? 이런 케이스는 그죠? 이제 갈 수도 없어요.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. 이혼하든가 그냥 참아주든가 등등 해야 되는 건데 이때 뭐 법정 역할까지 다 했어요. 사제가 그쵸? 재판관 역할까지 해서 이 사제가 이렇게 얘기해요. 물이 필요해요. 흙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물을 갖고 와요. 거기에다가 성막에 있는 흙 긁어가지고 타요. 더러운 물 일단 됐어요. 됐고 이 여자는 창피스럽게도 사제 앞에서 머리를 막 풀거나 해서 막 수치스러운 모습을 해야 돼요. 그런 다음에 그 물을 먹어요. 근데 이제 저주의 뭐 글을 썼나? 그걸 태웠나? 하여튼 그걸 풀었나? 하여튼 뭔가 이렇게 더러운 물을 먹어요. 5장에서 먹는데 먹고 나서 이 여자가 배가 부풀어 오르면 잘못한 거예요. 배가 부풀어 온다는 건 뭐냐면 임신에 대한 왜곡적인 패러디네요. 그죠? 근데 그 여자가 그거 먹고도 이렇게 더러운 거 먹고 말짱하기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배가 부풀어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. 그죠? 더러운 거 먹었다고. 근데 그렇다면 뭘까요? 여자를 보호하려는 건가? 그쵸? 물에다가 그러니까 물의 퀄리티가 이제 중요하긴 한데 흙 섞었다고 해서 그런 사태로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. 그죠? 그러면 실제로 이런 법이 실행이 됐는지도 사실은 의문이에요. 학자들은 왜 희년법도 50년에 깡그리 쉬는 거 있죠. 전해에 2배의 성과가 2배의 소출이 없었으면 올해는 소출이 없는 거잖아요. 굶어 죽어야는 불가능한 법이거든요. 농경 시대 때. 그러니까 학자들은 역사 어디에서도 희년법이 실행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해요. 성경에 안 나와 있죠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. 실행이 되었는지는 몰라요. 성경에 많은 법들이 실제 실행이 되었는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, 우리가. 오히려 반대로 성경에 법은 있는데 그 법이 어겨진 경우가 이야기나 산문 속에 많이 나오죠. 그쵸? 근데 자, 이 법은 참 이 여자가요, 말 한마디 못해요. 자기 입장을 한마디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못해요. 남자는 의심하는 남편은 대사는 없지만 이 여자 여기 기소할 수 있어요. 그죠? 기소하는 행동을 했어요. 이 여자는 대사도 없고 수동적으로 끌려와 있어요. 그쵸?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태예요. 하여튼 이 여자는 의심받는 여자예요. 말은 제사장이 해요. 그죠?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이 여자는 무조건 아멘 예 이렇게 해야 돼요. 그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이에요. 어쨌든 저주의 말을 써서 그 쓴 물에 또 담가시기까지 해요. 뭐 하여튼 잉크인지 뭔지 골고루 들어가니까 별로 건강한 물은 일단 아니에요. 자, 그런데 어째요? 이게 여자한테 너무너무 불리한, 여자를 수치를 주고 여자를 너무 나쁘게 억울함을 겪게 만드는 그런 일일까요? 이 의식이 어떤 것 같으세요? 일단 정당한 어떤 증거나 그런 게 없이 이제 그런 좀 치욕을 당해야 되는 1차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? 네, 좋아요. 그래서 민감한 독자들은 여성이 이런 처우를 받는 게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역시 구약은 구려 막 이래가면서 정말 여성 혐오적인 책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. 근데 정작 페미니스트들은요 그렇게 안 봤어요. 이거는 여성 우호적인 부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왜냐? 남자들이요 의처증이 있으면 지 손으로 그걸 해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.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가 여자를 폭력을 쓰고 죽이기도 하고
또는 공동체의 남자들이 모여서 해코지하고 그런 일들이 사실 지금 중동에 있지 않나요? 내 여동생이 부모 형제의 허락 없이 누구랑 사귀었대. 만 가지고도 자기 여동생을 처벌한다든가 처단하는 거죠. 그럼 막 반병신을 만들거나 죽이기까지,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. 명예살인이라고 그러죠.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. 또 그런 지금도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뭐 왜 너 제때 내 전화 안 받았어? 의심아 너 다른 남자랑 있었지? 그러면서 그런 증거들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볼 땐 다 그게 맞는 증거예요. 이 여자애가 다른 누군 남자애랑 뭐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나 누군가랑 더 친밀하게 뭐 인사를 했다는 둥, 카톡을 뒤져보니까 뭐 상냥하게 대답을 했다는 둥, 그런 것만으로도 자기가 응징을 해요. 그런 거를 못하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. 이게 공적으로 다루면서 이 여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배가 부풀어 오는 여자도 있었겠죠. 그죠? 아마 그 여자 배에다 힘주면 어쩌면 쏙들하게 했을지도 몰라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의심받는데 죽는 건 좀 억울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사제가 볼 때 이 사제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. 본인도 의처증을 갖고 있을 만한 남성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여러 명이 이 법을 자기 힘으로 아내를 응징하려고 하는 남자들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실제 실천이 되었든 안 되었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해요. 그러니까 사실 전 세대, 옛 세대에 관한 이야기들, 이 내러티브들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.